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길겠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즐겁게 보내야지. 아직 건강한 내 다리 참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우울하게, 누군가는 즐겁게 하루를 엽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매일 불안하고 외롭고 어떤 분은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행복을 가를까요? 자식이 잘났으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드니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통장만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니 말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뭐합니까? 수치에 매달리다 삶의 즐거움을 다 놓치니 말입니다. 돈, 명예, 자식 성공한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가볍게 인생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진짜 비밀 20가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까?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인생이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게 노년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영숙 씨는 평생 자식 둘을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하도록 도와줬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딸은 부산에 삽니다. 이영숙 씨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애들이 나를 잘 챙겨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어요. 아들은 회사 일하고 손주 둘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딸은 시댁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볼까 말까 했고 전화도 이영숙 씨가 먼저 걸어야 받았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심심한데 주말에 올래?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말엔 애들 학원 보내야 돼서요. 다음에 갈게요. 이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요즘 뭐해? 엄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딸은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영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무심할까? 밤마다 울었어요. 자식들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되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애들한테 연락 왔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확인했어요. 여전히 없었습니다. 나만 외로운가 봐. 밤에 잠들 때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연락 올까? 이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예요. 어머니 인생도 어머니 거고요. 이제 손 떼셔야 합니다. 이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손을 떼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인데.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말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자식들은 바쁜 게 정상이에요. 애들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바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가 기대하면 어머니만 힘들어요. 이영숙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상담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들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손 떼자. 기대하지 말자. 그날부터 이영숙 씨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연락 오면 받고 안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자주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 등록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매주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노래를 배워서 뭐해? 그런데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했어요. 노래 부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하면서 헤어지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매주 갔어요. 에세이집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었어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읽는 게 좋았어요.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함께 걷는 친구 셋이 생겼어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영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들한테 한 번, 딸한테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았지만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바쁘지 뭐.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식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나도 잘 살고 있고.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한테 집착하면 나만 힘들구나. 손 떼고 내 인생 살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네. 여러분,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은 자기 삶을 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효도 기대하지 말고, 연락 기대하지 말고, 자주 찾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식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게 노년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73세 박철수 씨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박철수 씨는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세로 5억쯤 됐습니다. 예금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 1억 원쯤 됐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 박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상속세 내느라 힘들겠지. 미리 물려주자.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받았습니다.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 적게 내실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예금은 반씩 나눠서 아들, 딸한테 줬어요. 자식들은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박철수 씨도 뿌듯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애들한테 짐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겼으니까 이제 박철수 씨는 아들 집에서 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집이에요. 박철수 씨는 그냥 살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잘해줬어요.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거실에 물건 좀 치워주세요. 애들 놀 공간이 없어요. 박철수 씨는 물건을 치웠습니다. 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요. 박철수 씨는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건 좋은데 부엌에서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저희는 아직 자거든요. 박철수 씨는 아침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내 집 같지 않았어요.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아들 집이지.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박철수 씨가 뭘 사려고 하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돈 낭비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쓰고 싶은데. 아버지, 지금 돈 없으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아껴 쓰셔야죠. 박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박철수 씨 수중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줬으니까요.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살았어요. 병원비, 약가, 교통비 다 그 돈에서 나갔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용돈을 받을 때마다 박철수 씨는 기가 죽었어요. 고맙다 하면서 받는데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애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철수야, 우리 다음 주에 속초 여행 갈 건데 너도 갈래? 얼마나 들어? 1박 2일에 20만 원쯤? 박철수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안 갈래. 왜? 같이 가자. 그냥 바빠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20만 원이 아까웠어요. 아들한테 받은 용돈에서 20만 원을 쓰면 이번 달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친구는 갔고 박철수 씨는 집에 남았어요. 혼자 TV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재산을 다 넘기지 말걸. 내 몫은 남겨뒀어야 했는데. 박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구나. 내가 쓸 돈이 없으니까 아들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게 무슨 노년이야?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비밀 통장의 의미예요. 돈이 아니라 자존감의 안전망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돈. 그게 있어야 노년이 존엄합니다. 세 번째, 건강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70세 김정희 씨는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혈압계를 집에 두고 매일 아침 혈압을 쟀어요. 130이 넘으면 불안했습니다. 어제는 125였는데 오늘은 왜 130이야? 혈당도 매일 쟀어요. 혈당 측정기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짜내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00이 넘으면 걱정했어요. 왜 이렇게 높아? 콜레스테롤도 신경 썼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피 뽑아서 검사했어요. 수치가 조금만 높아지면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김정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봤어요. 혈압 130 넘으면 위험하다. 혈당 100 넘으면 당뇨 위험, 콜레스테롤 높으면 심장병 위험. 겁이 났습니다.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걸었어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었습니다.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불안했습니다.
오늘 안 걸으면 건강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어요.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고민했습니다. 메뉴가 뭐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나는 안 갈래. 기름진 거 못 먹어. 그럼 칼국수는? 밀가루 음식은 몸에 안 좋아. 나는 패스. 친구들이 점점 안 불렀어요. 정희는 까다로워서 같이 밥 먹기 힘들어. 김정혜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혈압 재고, 혼자 걱정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 사는 건가? 사느라 건강을 챙기는 건가?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치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어머니 나이에 혈압 130이면 괜찮아요. 혈당 100도 괜찮고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적당히 관리하세요. 먹고 싶은 거 가끔 먹고 운동도 기분 좋을 때만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김정희 씨는 그날부터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혈압 매일 재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혈당도 가끔만 쟀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끔 먹었어요. 친구들이 삼겹살 먹자고 하면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이야 괜찮지. 맛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얼굴도 밝아졌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 좋아 보이네. 응, 요즘 좀 편하게 살아. 김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내 삶을 사는 거구나. 수치에 집착하다 삶을 망치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마세요. 적당히 건강하면 됩니다. 무리 없이 걷고,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에 집착하다 오히려 삶을 망치지 마세요. 네 번째,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소모시키면 내려놓으세요. 68세 한명숙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자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자식들 나이도 비슷했고,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순자를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순자는 자기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아들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야. 연봉도 엄청 올랐대. 그래, 잘 됐네. 우리 딸은 시집을 정말 잘 갔어. 사위가 의사거든. 강남에 병원 하나 있어. 돈 잘 벌어. 한명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명숙 씨 자식들은 평범했거든요.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순자 이야기를 들으면 한명숙 씨는 초라해졌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그리고 순자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애들은 바쁘고. 그래도 살아야지 뭐.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병원 가봤어? 갔지. 근데 의사가 나이 들면 다 그렇대. 약 먹으래. 약만 먹으면 뭐해? 안 나아지는데. 만나고 나면 한명숙 씨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집에 와서 한숨만 나왔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명숙 씨도 우울해졌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 힘들어. 나도 아픈 데 많아. 나도 애들 평범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40년 친구니까 억지로 만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떻게 안 만나.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식 자랑,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 한명숙 씨는 점점 더 지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 40년 친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해? 조용히 연락을 줄였습니다. 순자가 전화하면 요즘 좀 바빠서 하고 피했어요.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40년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순자 생각 안 해도 되고, 자식 자랑 안 들어도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 안 들어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꼭 유지할 필요는 없구나.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해. 그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만 만나세요.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은 안 만나도 됩니다.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 내려놓으세요.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2세 오정숙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제주도에 살아요. 아들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오정숙 씨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이게 무슨 인생이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있었어요. 함께 아침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합니다. 밥도 혼자 먹어요. TV도 혼자 봐요. 산책도 혼자 해요. 외로웠습니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남편은 가버리고 아들은 멀리 있고 나만 혼자 남았어. TV를 하루 종일 켜뒀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무서웠어요. 조용하면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TV를 계속 틀어뒀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아들한테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심심해. 언제 와? 엄마 바빠서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나 심심한데 나올래?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어요. 오정숙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만 혼자네. 나만 외로워. 그러던 어느 날 오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한테 의지하면 나만 힘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마셔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게 뭐가 좋아?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 맛이 이렇게 좋았구나. 햇살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예뻤구나.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키워봤습니다. 꽃집에서 제라늄 하나를 샀어요. 베란다에 두고 매일 아침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시들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다시 샀습니다. 이번엔 물을 조금만 줬어요. 잘 자랐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내가 키웠어. 뿌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어떻게 자랐나?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가봤습니다. 책이 많았어요. 처음엔 뭘 읽을지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펼쳐봤어요. 에세이가 읽기 편했습니다. 빌려왔어요. 집에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었어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읽는 게 좋았어요. 재미있네. 다음 날도 1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70페이지를 읽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 책 3권을 읽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정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났습니다. TV도 하루 종일 켜두지 않았어요. 보고 싶을 때만 켰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커피 마시는 시간, 화분 보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온전히 오정숙 씨의 것이었거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오정숙 씨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시간. 이게 자유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6번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70세 김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요즘 하는 일도 비슷하고, 이야기가 잘 통해요. 과거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자식 자랑 안 해도 되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본 드라마, 오늘 먹은 밥 이야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김순자 씨는 말합니다. 옛날 친구들도 좋지만 새 친구들이 더 편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지금 만나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7번째, 용서하세요. 76세 장영희 씨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거든요. 장영희 씨는 그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집안 꾸렸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았지만 장영희 씨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원망이 장영희 씨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우울하고 화만 났어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장영희 씨는 여전히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망은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괴롭혀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만 아직도 고통받고 계세요. 이제 놓아주세요. 장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픈데.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면 어머니가 자유로워집니다. 장영희 씨는 그날부터 시도했습니다.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랬구나. 이제 그만 생각하자. 6개월이 지나자 장영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도 더 이상 화가 안 났어요. 그때는 그랬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8번째,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는 자식이 잘 됐고 나는 못 됐고, 친구는 돈이 많고 나는 없고, 친구는 건강하고 나는 아프고.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할수록 나만 초라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비교 안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9번째,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체면 버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게 최고예요. 비싼 옷 안 입어도 되고, 좋은 차 안 타도 되고, 큰 집 안 살아도 됩니다. 편한 게 최고입니다. 10번째,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사세요. 집 좀 어질러져도 괜찮고, 밥 대충 먹어도 괜찮고, 몸 좀 편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편안함을 추구하세요. 11번째, 물건을 줄이세요. 78세 최영자 씨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책장을 비우고, 주방을 비웠어요. 안 쓰는 건 다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어요. 이거 아직 쓸 수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시원했습니다. 집이 넓어 보이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최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어. 물건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편해지네. 물건을 줄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12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목표면 충분합니다. 오늘 산책 10분 하기,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목표의 힘은 큽니다. 13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날씨가 좋다. 뭐든 좋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14번째, 외모 관리를 하세요. 외모 관리가 젊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머리 빗고 옷 깨끗하게 입고 세수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울 보면서 오늘도 괜찮네 하고 웃으세요. 외모 관리는 자존감입니다. 15번째,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큰 이벤트를 기다리지 마세요. 평범한 날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평범한 하루. 그 하루가 소중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16번째,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후회도 다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을 사세요. 17번째, 돈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하세요. 이제는 누릴 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돈 아끼느라 삶까지 아끼지 마세요. 18번째,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화분 키우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게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19번째,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유언장 쓰고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을 더 잘 삽니다. 20번째,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 하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오늘 먹고 싶은 건 먹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강박, 체면과 완벽주의, 비교, 과거, 원망, 물건, 부담스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20가지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아직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 또 하나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홀가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늙는다는 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나에게 맞는 삶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